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을 수 없는 물량 폭탄이 쏟아지죠. 국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물론 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지역은 물량 공급에 의해서 입주 물량 폭탄이 좀 쏟아질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지역은 수원, 의왕, 화성, 군포, 안산 이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상기 신도시입니다. 요 상기 신도시를 놓고 본다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고양, 창녕, 인천, 계양, 과천, 광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이러한 상기 신도시의 위치를 놓고 보면 서남쪽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 호수 또한 마찬가지인데 광명시흥이 7만 호로 가장 많죠. 그리고 서남부 쪽에 있는 게 부천 대장에서 2만 호, 또 과천 7,000호고 안산 장상이 14,000호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죠. 여기에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보면 먼저 목차인데요. 목차. 그래요.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이런 목차 순서대로 꼼꼼하게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 13만 1,000호 대비해서 9,000호가 증가된 14만 호를 이제 공급 계획이 있다는 거죠.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로 2곳과 인천 9월, 화성, 봉담, 남양주, 진건 등에서 중소규모 택지 5곳에 총 12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방으로 놓고 본다면 대전의 죽동,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신도시 규모입니다. 100만 평 이상이죠. 되게 크다. 그래요. 신도시의 기준이 100만 평 이상이니까 수도권에 놓고 보면 의왕, 군포, 안산이죠. 무려 4만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화성, 진안은 2만 9,000호고 이제 중규모라는 거죠. 이제 100만 제곱미터니까 한 33만 평 정도로 인천 9월 2에 18,000호, 화성 봉담 3에 17,000호 공급이고요. 소규모 택지죠. 33만 평 미만으로 남양주 진건에 7,000호, 양주 장흥에 6,000호, 구리 교문에 2,000호.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것만 중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의왕, 군포, 안산 4만 1,000호, 화성, 진안 2만 9,000호, 화성 봉담 3에 17,000호라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 12만 호 중에서 서남쪽에만 무려 8만 7,000호가 이처럼 공급된다는 거죠. 엄청나요.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동쪽도 아니고 그죠? 서남쪽에 이 정도로 많이 공급한다는 거죠. 한번 지도로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3차 계획이 이제 발표된 곳인데요. 북쪽으로 보면 남양주 진건이 있고요. 구리 교문이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인천 9월 2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서남쪽으로 보면 의왕, 군포, 안산, 화성 봉담, 화성 진안 등이 있다는 거죠. 즉 역시 서남쪽으로 12만 호 중에서 수도권 공급 12만 호 중에서 8만 7천 호가 이처럼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를 상기 신도시 지역과 한번 합쳐보죠. 합쳐보면 강명시원에 7만 호가 있고 안산 장상에 14,000호,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000호, 화성 봉담 3에 17,000호, 그리고 화성 진안 2만 9,000호가 이처럼 공급 예정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 몇천 세대 이런 거 자잘한 거 다 빼고 핵심적인 요 호수만 큰 것만 이렇게 해도 요쪽 라인으로 해서 무려 17만 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특히 요번에 발표한 지역의 특징으로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 서울에서 멀죠? 멀어요. 멀어. 서울에서 멀어. 그리고 현재로서 교통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멀어도 너무 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평가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보는 이런 제3차 신규 공공택지를 놓고 이제 부동산의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거야.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에 있죠. 그럼요. 다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원, 의왕, 동탄, 군포, 안산 이 지역들도 다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의 풍선 효과 또 물결 효과에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다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는 안 올라갈 때는 수원, 의왕, 동탄, 군포, 안산 어때요?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는 참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는 지역 그런 지역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물론 또 아닌 지역이 있고 또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은 이제 평균 잡아서 그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특히 서민 밀집형 아파트 평수들이 많다면 부동산 경기를 민감하게 타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혹시라도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뭐 5,000세대다, 입주 물량이 뭐 3,000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뭐 휘청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5,000세대가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전세 가격부터 폭락하다시피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 밀집형 아파트 지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상기 신도시 입주하는 시점에 이어서 2026년도에 3차 공공택지가 분양 예정이란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좀 그래요. 아마 그때쯤 되면 이런 지역에 미분양의 무덤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미분양 될 리가 없겠죠. 지금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광풍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 미분양 될 가능성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뒤쯤 돼서 3차 공공택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제 입주 청약을 받을 때 그 시점이 되면 미분양이 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미분양 안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정부가 발표하는 지금까지 정부가 200만 원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상기 신도시부터 차근차근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 전국 200만 호 중에서 수도권만 무려 180만 호라는 거죠. 이러한 주택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면 공급 입주 물량이 증가되고 그 인근 지역에 전세가 매매가 급증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니까. 또 세입자들이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아니면 좀 더 싼 전세집으로 이사 간다. 전세 매물이 폭주하겠죠. 또한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공급과 입주와 전세 매매 물량이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를 앞지르는 순간 그때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분양하고 입주하는 물량이 많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한 어떻게 될까요? 기존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에 전세 가격 하락에 매매 가격 하락까지 이렇게 같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되면 정말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앞으로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그때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반등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2기 신도시들 중에서 미분양이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그렇죠.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얼마나 하락했나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제는 상기 신도시가 앞으로 입주를 하고 수도권에 180만 원을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분명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파트 계속 오른다.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요. 부동산 정책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러면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공급을 또 증가되겠죠. 그래서 뭐 신도시 개발이는 뭐니? 주택 공급을 또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공급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을 또 줄여야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는 주택 공급의 부족에다가 임대차 3법에다가 또 저금리에다가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과 이제 주택 공급이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